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이제 20. 문벌귀족의 사회와 무신정권인데요. 여기서부터 정치사가 시작인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에듀윌 교재 편제로 따라가게 되면은 이게 완벽하게 시간 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조금 앞에 있어야 되는 사건이 뒤로 가요. 그 뒤로 간 사건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시간 순대로 제가 한번 언급하고 끊임없이 나열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는 문벌귀족을 봐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판서로 한번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기억나세요? 우리는 태조 왕건이 호족 출신이었잖아요. 여러 호족들이 모이고 그리고 진골귀족에 가로막혔던 육두품 애들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오픈합니다. 그게 바로 고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호족과 육두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문벌귀족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시험에는 문벌귀족을 단독으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문벌귀족의 특징을 주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문벌귀족의 특징을 찾아야 되는 거고, 또 문벌귀족의 밑줄 짝, 사람 이름의 밑줄을 꺼놓고 다음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문벌귀족이 고려의 지배층으로 있을 때 있었던 사건들을 시간 순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표 문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열하는 문제가 나올 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문벌귀족은 언제 등장을 했냐?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 정치를 했었던, 국자감도 만들었었던, 12목의 지방간을 파견했던 그 성종 때 문벌귀족이 등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광종 때 과거제가 처음으로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경종, 성종 때도 계속 과거제가 시행이 되고 있겠죠. 그런데 성종은 지금 정치를 할 때 유교대로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과거 시험 안에서 유교, 유학이 더욱더 강조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갑자기 교육부 장관이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국민들의 학생들의 수학 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심화 수학을 수능 정규 과목, 심화 수학을 수능 정규 과목이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수포자들은 에라이 이게 뭐야? 공부를 포기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겠죠. 그럼 돌아가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자산이 수백억 대요. 수백억 너무 현실성이 없나요? 부모님께서 빌딩을 또는 여러분들이 빌딩을 세 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부 안 합니다. 제가 빌딩 세 채다? 바로 강사 은퇴예요. 빌딩 세 채 가지고 있으면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도 취미로 공부하면 돼요. 친한 친구들이 좀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우면 데려다가 맛있는 거 사주고, 그것이 바로 빌딩 세 채 주인의 모습이죠. 돌아가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호족들이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유교, 심화 유교를 공부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만 이제 관직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호족들이요, 그냥 잘 나가는 애들이 아니라 대구시에서 제일 부자예요. 부산시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대전시에서 제일 부자인 거예요. 그냥 부자도 아니라. 나 안 해. 빌딩 세 채가 아니라 빌딩 100채입니다. 나 안 해. 전부 다 지방에 내려가 버려요. 그러자 성종이, 야 호족들아, 그래도 니들 고려를 위해서 공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겠니? 라면서 관직을 하나 줍니다. 그게 뭐냐면 니들 지방에 내려가서 향촌사회 이장이라도 해! 라면서 향리라는 관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향리라는 제도가 성종 때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애들 있겠죠. 정말 믿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좋아요. 재산이 100억 있든 1000억 있든 나는 열콩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 합격해서 관직에 나가서 정치를 할 거예요 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저는 그 아이를 한 명 알아요. 그게 바로 누구냐? 저의 친동생 혁입니다. 제 친동생이요, 저랑 2살 터울이에요. 동혁입니다. 동혁이랑 제가 처음으로 시험 공부를 같이 했던 게 제가 중3이고 걔가 중1 때. 그 시험 기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첫 시험이었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혁아, 형이 너보다 시험 베테랑이야. 혁아, 시험은 자고로 벼락치기다. 그리고 어떻게?
시험은 자고로 또 기본 실력이다. 공부하지 마. 형이랑 좀 놀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시험 기간에는 뭘 해도 재밌습니다. 게임을 해도 재밌고요. 심지어는 뉴스를 봐도 재밌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에 하는 게임, 제가 볼 때는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거의 마약과 동급일 거예요. 혁아, 형이랑 게임 한 판 하자. 그때 혁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은 정신 좀 차리라고. 형은 수학 점수가 그따군데 게임이 눈에 들어오냐고. 혁아, 형은 시험 베테랑이야. 혁아, 수학은 기본 실력이다. 벼락치기 절대 통하지 않는다. 형이랑 게임 한 판 하자. 그러자 혁이가 난 싫다고. 형, 나는 수학이 재밌다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수학이 재밌대요. 왜? 혁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 수학만큼 정직한 과목이 어디 있는데 딱딱딱 답이 떨어지잖아. 너무 재밌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형제간의 우위가 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던 우리 혁이가 어떻게 되냐. 중학교를요. 전교 4등인가 6등으로 졸업을 해요. 그리고 외고 가고 갈 성적이 됐는데 내신을 못 받는다고 일반고로 진학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재수가 없어요. 그랬던 우리 혁이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2등도 한번 찍어보고 최종적으로 아마 또 4등인가 6등으로 졸업을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스카이 중에 Y대. 연세대를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요. 심지어는 매 학기마다 책을 사라고 수십만 원 돈도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끝이 아니라 1년 조기 졸업을 해요.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니라 1년 조기 졸업을 그냥 졸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과도 아니고 단대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벤트가 열려요. 어떤 이벤트가 열리냐? 가족들과 총장이 밥을 먹는 이벤트가 열립니다. 어머니가 전화가 오죠. 진아, 네 어머니, 총장님이랑 밥을 먹는데 왜요? 왜요? 나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걸. 그랬던 혁이가 지금은 피부과 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늙지 않을 겁니다. 마치 방부제와 같은 삶을 살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TV에 나왔는데 그대로인데 뭐지? 아, 혁이구나. 그렇습니다. 혁이의 시술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이 늦었지만 뒤늦게 혁이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통해서 형제간의 우위를 쌓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믿기 힘들지만 나는 공부가 너무너무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정치할 거예요. 라고 했던 애들이 바로 문벌귀족이 되는 거예요. 문을 숭배한 애들끼리 벌떼처럼 모여서 쥐들끼리 귀족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벌귀족은 어떤 특징이 있냐? 여러분들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만날 수많은 정치 세력들은 항상 자기들이 권력을 틀어지면 그거를 쭉 유지하기 위한 꼼수를 만듭니다. 그 꼼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음서제도입니다.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조상의 음덕을 입어서 글서 과거 시험 없이 다이렉트로 관직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아빠가 5품 이상의 국방부 장관이다. 그러면 선생님은 시험만 쳤다면 올 빵점. 수능을 치면 올 8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5품 이상의 고위 간직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대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조상의 음덕을 입어서. 그게 음서제도입니다. 관직을 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음전.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조상의 공과 조상의 음덕을 입어서 받점, 땅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희대의 슈퍼 양아치, 백수건달 한량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5품 이상의 고위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무리 양아치고 백수건달이라도 조상의 공과 음덕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가 받는 받점, 땅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월급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음전입니다. 이 두 가지 꼼수로 정치와 경제를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폐쇄적 통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지들끼리만 결혼을 해요. 역사는 반복입니다. 대부분의 재벌들은 재벌들끼리 결혼하잖아요. 특수 사례로 연예인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그것처럼 지들끼리만 결혼합니다. 이게 바로 문벌귀족이다라는 거. 그리고 문벌귀족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이런 부식부식 덩어리 김부식. 그리고 이자겸이 대표적입니다. 순서가 좀 이자겸이 먼저 가야 되긴 한데 오늘 배울 거니까요. 여기다가 이름 밑줄 긋는 거예요. 다음 인물들이 소속됐던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문벌귀족의 특징, 음서제도와 공음전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끝났어요.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 대표적으로 경원희 씨와 경주 김 씨, 이자겸 김부식이에요. 그리고 음서와 과거제도, 지들끼리 공음전, 지들끼리 결혼. 그리고 물론 과거로도 가긴 하지만 과거보단 음서가 짱이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왕실과 결혼하는 거. 요거는 이자겸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문벌귀족의 동료입니다. 이자겸은 아닌데요. 판수로 가야 돼요. 여기는. 자, 여기는 정치사를 흐름대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에드윌의 교재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문벌귀족인데요. 문을 숭배하는 애들이 벌떼처럼 모였던 문벌귀족. 이때가 성종 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인 성종 때. 성종 때 가장 먼저 고려가 이제 이민족과 한판 붙기 시작을 해요. 그 이민족이 거란입니다. 거란요? 거란 요나라와 1차, 2차, 3차 세 차례 전투를 치러요. 그리고 똥 싸는 게 아닙니다. 윤강가 여진족의 스토리가 벌어지고요. 찐따 같았던 여진족이 거란을 아흥 먹어버립니다. 거란을 멸망시키면서 이 여진족이 나라 이름이 금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지금은 여기 이유를 잠깐 볼 거예요. 금나라가 되고 나서 고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고려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힘이 너무 세졌다. 이제 니들에게 두드려 맞던 그 찐따 여진이 아니다. 내가 거란을 멸망시켰어. 나 금나라야. 고려야, 너 힘이 너무 약해 보여. 이제 네가 나를 군주로 모셔라. 고려에게 내가 너의 군주, 고려 네가 나의 신하가 되는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이거를 누가? 당시 고려의 문벌귀족의 대표 주자였던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바로 이자겸이라는 인물이 겸손하게 이거를 오케이 콜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우리는 금나라를 크게 섬기고 형님으로 모시는 4대 관계로 들어갑니다. 이자겸이 겸손하게 금나라를 모시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나라 입장에서는 이자겸이 얼마나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들어올까요? 이자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경원이 씨, 이자겸이 문벌귀족들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 무슨 자리에 욕심을 낼까요? 원래도 잘 나가는데 금나라의 지원도 빵빵하게 받습니다. 왕의 자리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졌던 게 바로 이자겸의 난입니다. 그러면 이자겸의 난이 일어날 때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인종입니다. 이 인종이 있을 때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좀 이따 잡아 드릴 건데 인종은요, 자기의 엄마가 이자겸의 딸이에요. 그 다음에 인종은 자기의 와이프가 이자겸의 딸이에요. 에? 선생님, 이 무슨 목말 같은 조품입니까? 남자로 치면 이모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왕이 선택지가 없습니다. 제일 잘 나갔던 이자겸네 집안 딸과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인종에게 이자겸은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자겸이 왕의 자리에 욕심을 내려고 합니다. 그걸 눈치를 챈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하죠. 그러자 이자겸이 에라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에요. 그러면 이자겸의 난은 또 알아야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척준경. 이 준경이라는 아저씨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요. 이 척준경이 우리나라 기록에 따르면은 무력으로 봤을 때는 올타임 넘버 원입니다. 삼국지의 장비, 여포와 동급으로 보시면 돼요. 실제로 어떤 기록이냐면 윤관이요,
여진족을 털러 갔을 때 여진족에게 붙잡힌 일이 생겨요. 알다시피 총사령관이 붙잡히면 게임 오버입니다. 모든 고려의 군대들이 도망칠 때 윤관이 붙잡히면서 막 쌓였던 중경씨, 야, 우리 대장군 어디 있는데? 잡혔어요. 구해와야지. 무서워요. 이 중경씨가 혼자 뛰쳐 들어갑니다. 혼자 뛰쳐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여진족을 다 제거하고 윤관을 데리고 나와요. 대단한 아저씨입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척준경 깃발만 떴다 하면은 여진족이 그냥 도망을 갑니다. 이런 중경씨와 함께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자 인종이 얘기를 하죠. 중경아, 너 그렇게 잘났는데 이자겸 밑에 있지 말고 나한테 와. 이자겸 좀 잡아줘. 그러면 이자겸이 누렸던 모든 거 너한테 다 줄게. 진짜? 바로 잡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끝난 게 이자겸의 난이에요. 그리고 인종은 중경아 고생했어.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끝이 나요. 자, 이자겸의 난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연표 흐름 속에서 물어봐요. 이자겸 설명 다 주고 다음 같은 반란이 일어났던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순서 흐름을 강조하는 거예요. 문벌귀족이 집권했던 시기 때 거란 1차, 2차, 3차 윤관 여진족 스토리. 그랬던 찐따 여진족이 거란을 멸망시키고 금나라. 그거를 4대 관계를 수락 오케이 콜 받아들였고 누가? 겸손했던 이자겸이. 그러면서 이자겸의 난까지 스토리 시간 순대로 그대로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잡아드렸고요.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 자 보시면 경원인시 독점, 왕권 위협, 인종이 눈치를 까고 제거하려고 하자 중경이와 함께 들고 일어납니다. 축정경에서 붙잡히고 척준경은 재결을 해요. 그러면서 이자겸의 난은 끝이 났다라는 거. 그리고 바로 이어서 터지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묘청의 난입니다. 그러면 이 묘청의 난 또 판서로 일단 먼저 잡아볼게요. 그러면 또 빠르고 신속하게 묘청이 등장을 합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이렇게 생긴 묘청이 등장을 하는데요. 묘청이라는 스님이 사실은 등장을 해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때 왕은 누구냐면 이자겸의 난을 겪었던 인종입니다. 인종이 왕으로 있을 때 이자겸의 난이 끝나고 3년, 4년 정도 지난 후에 묘청이 등장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하, 이거 보십시오. 지금 고려 수도 개경의 기운은 새하였습니다.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자겸의 난 때 개경 궁궐이 빠이야 불타버렸습니다. 우리 고려가 다시 흥행하고 인근의 오랑캐가 넙죽 엎드리려면 수도를 더 좋은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라는 걸 건의를 해요. 전하, 서경, 평양으로, 개경에서 평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고려의 기운이 흥행할 거고 인근의 오랑캐들이 알아서 넙죽 엎드릴 겁니다. 라는 서경 천도운동을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 사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전하, 수도를 여기로 옮기게 되면 오랑캐가 넙죽 엎드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대박이 터질 거고 대대송송 장관이 나올 거예요. 바람풍 물수, 바람이 흐르고 물이 흐르는 이곳이 대빵 좋은 것이다. 이 묘청을 비롯한 정지상 등 나중에 다 언급을 하겠지만 정지상 등이 주장했던 이 서경천도운동은 바람풍 물수, 풍수지리설을 기반해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묘청이나 정지상을 비롯한 서경으로, 개경에서 평양으로 이사가자라고 했던 이들을 서경파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서경파의 주장을 시험에 물어보는 거예요. 정지상, 묘청, 샬랑샬랑, 꿀랑꿍, 미줄짝. 다음 인물이 주장했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서경파의 주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대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로 개경파입니다. 계속 개경에 남아있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이런 부식부식 덩어리. 이런 부식부식 덩어리. 책이 사기예용. 삼국사기에 당군 신하가 엄성용. 책이 사기예용. 당군 신하가 없었던 삼국사기를 썼던 김부식. 이런 부식부식 덩어리. 이자겸이 죽고 나서 그 빈자리를 메꿨던 문벌귀족의 최고 리더가 바로 김부식입니다. 이들은 계속 개경에 있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인종은 누구의 편을 들까요? 당시 권력을 틀어쥐고 있던 개경파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자 묘청을 비롯한 정지상 등
서경으로 이사 가자고 주장했던 서경파들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묘청의 난이에요. 이거를 누가? 김부식이요. 1년 만에 진압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문벌 귀족때 있었던 마지막 스토리였던 묘청의 난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경파의 주장을 한번 볼게요. 이제 시험에는 그게 문제로 들어가고 정답으로 들어가니까요. 자, 우리 예전에 고구려 장수왕 기억나요? 고구려의 장수왕이 우리 아버지가 북쪽 땅을 다 차지했네? 난 이제 밑으로 가겠죠요 라면서 수도였던 국내성을 평양으로 밑으로 내렸잖아요. 이렇게 수도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펼친 게 남쪽으로 진출하는 남진 정책이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에요. 맞죠? 개경에서 지금 서경으로 수도를 위로 올리자라는 말입니다. 묘청의 주장대로 가면은. 그러면 수도를 위로 올리자라는 말은 뭘 하자라는 거예요? 북쪽으로 진출하자라는 거죠. 이들의 주장대로 가면은 북으로 가자라는 북진 정책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겸손하게 사대를 받아들였던 이자겸, 어떤 나라의 사대를 받아들였습니까? 금나라. 위에는 지금 북쪽에는 금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금나라를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북진 정책에 따르면 금나라를 정벌하자라는 게 되는 거죠. 금나라 정벌. 그리고 이거는 또 뭘 보여주는 겁니까? 고구려 계승의 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금나라를 모시지 않는다. 칭제, 권원, 스스로 황제를 외칩시다 라를 주장했던 게 바로 묘청을 비롯한 서경파입니다. 그러면 정답이 뭘까요?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칭제 권원을 하였다. 금국 정벌을 주장하였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반대로 개경파 이들의 주장은 뭘까요? 그대로 있자라는 거잖아요. 금나라를 계속 사대를 하자. 그리고 이들은 신라 계승의식을 보여줍니다. 선생님, 그래도 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인데 신라는 아니지 않나요? 이들 주장도 틀린 건 아니에요. 예전에 신라 봐라. 당나라를 이용해서 삼국을 통일하지 않았냐. 지금 그 당나라에 해당되는 나라가 바로 금나라다. 비위를 맞춰주고 우리가 실리를 챙기자. 이들의 주장입니다. 결국 진압을 당했다라는 거. 그럼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이에요. 문벌 귀족이 집권했던 시기 때 시간 순대로 나열하면 거란 1차, 2차, 3차. 윤간 여진족의 스토리. 찐따 여진족이 거란을 멸망시키고 금나라. 이거를 받아들였던, 겸손하게 받아들였던 4대를 받아들인 이자겸. 그리고 이자겸의 난. 끝나고 직후 바로 묘청의 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겪었던 고려의 왕이 인종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설명 둥 던져놓고 다음 사건을 겪었던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묘청의 난을 겪은 게 인종이니까 이자겸의 난 찾으면 정답. 이자겸의 난을 겪은 게 또 인종이니까 묘청의 난이 들어가면 또 정답. 오케이? 끝! 자, 그리고 PPT로 갑니다. PPT로 가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풍수지리서를 기반으로 해서 서경천도 여론, 여기 둘이 대립, 그리고 개경파 반발, 그리고 묘청은 그렇게 자기가 꿈꿨던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나라를 크게 위한다라는 대위국이고요. 그 다음에 연호는 하늘을 열어 제끼겠다 청계란 연호를 쓰고 반란을 일으키지만 김부식에게 진압을 당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묘청에 난 스토리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가리켜서 나중에 우리가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오는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이걸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묘청 샬라샬랑 꼴랑꿍 미주짝. 그리고 여기 신채호 선생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무신정변이에요. 자, 무신정변은 문벌 귀족이 무너지는 사건인데요. 앞에서 뭘 봤냐면 문벌 귀족이요. 수백 년 동안 권력을 독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대급부로 무신들의 불만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무신정변의 큰 배경은 차별이에요. 차별. 무신들에 대한 차별. 어떤 차별이 있었냐? 첫 번째, 군인들이 일단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군인들은 시험도 없습니다. 고려 무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고려는 군인을 어떻게 뽑냐? 길을 가다가 어머나 서장훈 씨 키 크다. 몸 좋다. 군인 안 할래요? 군인 시켜요. 어머 추성훈 씨 파이터. 김동연 씨 파이터. 오 근육 짱짱맨. 군인 안 할래요? 군인 시켜버립니다.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뽑았던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 중에서도 고위 간직, 예를 들면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을 경영학과 출신이 앉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무관의 최고 자리에 문벌 귀족이 앉습니다. 그러면서 불만이 가득가득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빵 터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현원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 당시 왕이었던 의종이요.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우리 소풍 가자. 소풍을 갑니다. 초딩 때 생각을 해보세요. 소풍의 꽃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다 그래요. 도시락이라고. 여러분들 제발 먹는 거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소풍의 꽃은 도시락이 아니라 게임입니다. 게임. 이때 야 게임 뭐 할 거 없니? 신하 한 명이 손을 듭니다. 젊은 문벌 귀족 한 명이 전하 응? 수박회 씨름이에요. 씨름을 한판 하겠습니다. 누구랑 누구? 전하 저랑 대장군이랑 한판 할게요. 이때 파릇파릇한 20대랑 대장군이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둘이 씨름을 한판 하는 거예요.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당연히 파릇파릇한 젊은 문관이 이겼겠죠. 문벌 귀족이.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찐따, 이런 사람이 무슨 나라를 지키겠다고, 네가 무슨 대장군인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뺨을 착착착착 왕복으로 때리고 숨을 막 잡아당깁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있던 수많은 무신들, 그동안 억눌렸던 게 빵 터지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순간부터 문간의 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려라. 이게 그 유명한 무신정변입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스토리를 이렇게 사료로 던질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사료로. 그리고 나서 다음 사건 직후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무신직공기 때 있었던 사건들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오답으로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 앞에 방금 배웠던 거란 1차, 2차, 3차, 윤관, 여진족, 이자겸에나 묘청이 아닌 오답으로 들어가겠죠. 왜? 그거는 이거 앞에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시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 순서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무신정변은요. 이방가, 정중부와 이민 세 명이 힘을 모아서 일으켰어요. 그런데 권력을 이방이 권력을 틀어줘요. 그러니까 정중부가 같이 했는데 왜 네가 모든 권력을 틀어지는데? 죽여버려요. 하하하하하. 그리고 경대승이라는 젊은 무신이 있었는데 부당한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합니다. 관직에서 잘려요. 그러자 정중부를 죽입니다. 하하하하. 최고 자리에 올라요. 그리고 이 경대승은 젊음에도 불구하고 아파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하하하. 최고 자리에 이민이 그 자리에 올라요. 그런데 이민이 최충원의 친동생의 비둘기를 훔칩니다. 그러자 최충원이 어디 감히 내 동생의 비둘기를 죽여버려요. 하하하. 최고 자리에 오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봐요. 이 무신직공기는 무신들이 권력을 틀어지고 있는 시기긴 한데 앞에 무신들은 유통기한이 10년을 못 넘겨요. 이들이 권력을 틀어진 게 10년을 못 넘기는데 however, 그러나 최충원, 아들 최우, 최우의 아들 최항, 최항의 아들 최희, 뭔지는 모르지만 최씨 세력들은 4대에 걸쳐서 60에서 70년을 지들끼리 헤쳐먹습니다. 시험 문제 뭐가 나올까요?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권력을 오랫동안 독점할 수 있었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쨌든 권력을 틀어줘요.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권력을 틀어지는 정치 세력들은 독점하기 위한 꼼수 아니면 정치 기구를 만듭니다. 이 최충원 이전의 이 무신 집권자들은 방방방방방방방방 무식한 무신들은 방에서 정치를 합니다. 중방. 원래 기존에 있던 무신들 회의기구였던 중요한 방이었던 중방에서 지들 모든 걸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걸 다 결정해버립니다.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오냐. 앞에 봤던 이 사료, 주고 이 사건 직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중방을 통해서 무신들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험에 더 잘 나오는 최충원, 최우 이야기를 해야 돼요. 판서로 갑니다. 자, 최충원은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 일단 이민을 죽이고 본인이 무신 최고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하, 저는 앞에 있던 쓰레기 무신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어요. 봉사 10조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동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지 멋대로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 바로 정치를 교정하는, 지 멋대로 교정하는 교정도감이라는 정치기구를 만들어서 지 멋대로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정도감의 가장 높은 직책인 교정별감 자리에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있긴 했었지만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도방이라는 호위무사 부대를 다시 부활시켜요. 이거보다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무신집권 이후에, 무신정변 이후의 스토리에 교정도감을 통해서 무신들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최충원 단독 인물 문제로 나올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봉사 10조를 갖다 바치고 샤라샤랑 꿀랑꿍 캐릭터가 나오면서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교정별감을 맡았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최충원의 아들이 누구냐? 또 시험에 나옵니다. 바로 최우입니다. 최우는 아버지가 만든 이 교정도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기구를 추가를 해요. 그게 뭐냐면 방방방방방방방방, 바로 정말 자기 멋대로 하는 정방을 만듭니다. 요거는 인사권을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집안에 정치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면 동진이방, 누구누구방 이렇게 편말을 붙여 놓잖아요. 거기에 정방이 있는 거예요. 최우가 정방에 다 신하들을 소집합니다. 그러면 마치 왕을 모시는 것처럼 신하들이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최우 화파 불렀습니까? 내가 불렀죠. 이번에 국방부 장관 은동진 임명해. 예, 화파! 그러면 신하들이 어떻게 종이에 은동진 이름을 써서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전하, 최우 화파께서 은동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랍니다. 그러면 왕은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기계입니다. 왕을 지 멋처럼 꼭두각시처럼 부리고 정치를 자기 집안에 사는 거예요. 정방입니다. 인사권을 지 멋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만드냐면, 여기는 심하니까 알아야 돼요. 서방, 여기는 무신들이다 보니까 약간 브레인이 좀 딸리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들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문벌 귀족들을 자기 집안에 글을 쓰는 방, 글서, 서방에다 둡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이들에게 조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호위무사, 항상 이렇게 쿠데타 세력들은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자기가 똑같이 역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최우가 바로 3개의 군대로 구성된 삼별초라는 군대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최우를 지키는 호위무사였지만 몽골과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국가를 지키는 군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삼별초와 관련해서는 시험에 삼별초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되죠. 삼별초 군대 문제로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최우 때 몽골과의 전쟁이 제대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최우가 몽골이 쳐들어오자 광화도로 모든 걸 내빼고 광화도로 천도를 하고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몽골이 계속 쳐들어오면서 수많은 문화재가 불타죠. 이때 대장경이 불타면서 만들었던 게 뭐냐면 그 유명한 팔만대장경. 이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위해서 대장경을 만들기 위한 임시기구 대장도감을 설치했던 게 바로 또 최우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게 팔만대장경이고요. 끝났습니다. PPT로 갈게요. 가게 되면 최충원, 봉사 10조, 교정도감, 교정별감, 그리고 정방, 서방, 삼별초, 대장도감. 전부 다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고, 무신정변 직후에 무신직공기 때 스토리를 물어볼 때 또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신직공기 때 여기도 잘 나와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신직공기 때 여러분들 농민들의 반란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무신직공기 때 무신들은 멍청해요. 무슨 말이냐면 문벌 귀족은요, 백성들 삥을 뜯을 때 세련되게 삥을 뜯어요. 그러니까 뜯긴 애들이 이상하다, 더 내는 것 같은데 하는데 잘 몰라. 무신들은 돈 더 내, 싫은데요?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그러니 어떻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극상의 풍조. 뭐냐면 앞에 무신직권자였던 이민 있죠. 이민이 천민 출신이에요. 엄마가 절의 노비, 아빠가 소금 장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쥐락펴락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하들이나 또는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특히 백성들이. 이야, 이민 역시 멋져. 대단해. 그럴만해. 이럴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친구 중에 갑자기 공부를 때려치우고 대학도 때려치우고 학교도 때려치우고 갑자기 나 아이돌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아이돌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들 친구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말려야 돼요. 말려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코가 석자입니다. 말리다가 결국 내버려뒀어요. 연락 두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갑자기 국민대표 여러분들 한 표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웬열 1등이야. 그리고 CF를 찍습니다. I love you. 돈 떼돈을 벌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역시 내 친구 다 그럴 줄 알았어. 뭐야? 쟤도 저렇게 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때려치고 아이돌 프로그램에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겁니다. 하극상의 풍조. 이민이 잘 되면 잘 됐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저 새끼도 저렇게 되는데 우리가 못하겠냐 라면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볼 겁니다. 먼저 공주, 지금으로 치면 대전 근처예요. 공주 명악소에서 소 기억나세요? 향부곡소 특수행정구역.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의무 3가지를 다 하면서 플러스 뭔가를 더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기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돼지 숯불갈비에 들어가는 숯을 만들어냈어야 됐어요. 여기에 있던 망이 망소이, 숯을 만들다 빡칩니다. 에라이 샹! 들고 일어나요. 못 버티고. 망이 망소이의 난. 그리고 또 대표적인 반란이 뭐가 있냐면 수도개경에서 만적이란 아찌가 난을 일으킵니다. 이 아저씨는 누구의 노비냐? 시험에 나오겠죠. 최충원의 노비입니다. 교정별감, 교정도가 만들었던. 이 노비들의 아침 코스가 있어요. 모든 노비들이 어디서 모이냐? 사늘에 모입니다. 아침이 되면. 그때 만적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노비들아. 이민 봐라. 왕후 장상의 씨가 어디 따로 있냐? 왕의 씨앗이 어디 따로 있는데 천안 이민도 최고 자리에 오르지 않았냐?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주인의 목을 따고 우리 같이 한번 들고 일어나 보자. 와! 그리고 해산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꼭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멘탈이 약한 친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주인에게 일러 바칩니다. 주인님 반란, 주인님 반란. 그러면서 해보지도 못하고 끝이 나요. 그게 만적의 난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어떤 반란들이 있었냐면 여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김삼이 효심의 난. 자, 김삼이 효심은요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반란을 일으켰는데 둘이 같이 일으킨 거예요. 시기가. 너도 반란? 너도 반란? 아, 우리 같이 할래? 아, 둘이 연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가장 큰 스케일의 반란이 여기 김삼이 효심의 난이에요.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물론 이비발자의 난, 이연년의 난, 그 다음에 최강수의 난 이런 난들도 제시문 사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가장 잘 나오는 레파토리 패턴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료가 망이망소이 샬랑샬랑 꼴랑꿍, 만적의 난 샬랑샬랑 꼴랑꿍.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시오. 이거 전부 다 어떻게? 무식하게 삥 뜯었던 무신직공기 때 터진 거잖아요. 연표 기준점에 항상 뭐가 있을까요? 무신정변. 무신정변 터지고 그 직후를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 다 주고 타이틀 제목. 무신직공기의 사회혼란상. 여기 지도 주고 타이틀 제목. 무신직공기의 사회혼란상. 또는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니까 만적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오른 것은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교정도감을 통해서 무신들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망이가 말하기를, 그 다음에 만적등이 말하기를, 그리고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내용, 이번 챕터 내용 다 잡아드렸고요. 저는 다음 챕터에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